안녕하세요. 블로그 하는 엄마 쑥쌤입니다. 제가 오늘 돌아온 주제는요. 바로 블로그 글쓰기 좀 빠르게 편리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하루에 2개, 3개 포스팅 가능한 걸까? 궁금하시죠? 오늘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글자 수, 사진, 용량, 핸드폰, 컴퓨터로 쓸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블로그는요, 무조건 키워드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상위노출 10위 안에 들으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글자 수라던가 사진 용량이라던가 동영상을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사진이 되게 예쁘다거나 이런 것들은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도 동영상이 재밌으면, 그러니까 그냥 동영상을 넣으면 그건 재미도 없고요. 클릭률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동영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고 더 체류하고 싶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면 넣으면 되지, 아니면 저라면 오히려 그 시간에 나에게 좀 더 맞는 키워드, 내가 상위 노출이 더 잘 되는 키워드를 찾고 또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 수 같은 경우도요. 네이버에서 여기 글자 수 세기 공백 포함해서 몇 아니면 공백을 빼고 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글을 쭉 쓰신 다음에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놓으면 저절로 글자 수가 세져요. 그런데 저는 잘 안 해요. 한 저처럼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사실 이 글자 수 세기를 할 때는 업체에서 요구할 때 말고는 잘 안 합니다. 왠 줄 아세요? 계속 저 글자 수를 생각하면서 글을 쓸 시간에 저는 글을 하나를 더 발행을 하고요. 제가 인플루언서 합격한 이후에 저희 인플루언서 등수, 그리고 각자 상위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느냐고 정말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내 글의 본질에 집중하려고 하셔야지 이 블로그 오래 하실 수가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게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글을 쓰시잖아요. 그럼 글이 자동으로 길어져요. 한편 글이 짧더라도 그게 되게 임팩트 있거나 아니면은 공감대가 있거나 같이 눈물이 나던 같이 기쁘던 이런 공감 형성이 되면요. 사람들은 머무르게 되어 있고 댓글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제가 스터디 모집을 글을 올렸는데 지금 댓글이 70개나 쌓여 있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글은 그냥 하나 두 개인 그런 댓글 공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글에 댓글 관리를 하고 공감을 막 처리를 한다? 아,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5년 절대 못 하셔요. 여러분, 글이 계속 쌓이고 블로그 점수, 지수가 계속 쌓이고 상위 노출이 많이 되고 그래야 저처럼 매드 포스트가 80도 찍고 이게 넘어가는 순간을 보실 텐데 그전에 포기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플러스 요인으로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셨던 대부분 모든 것들은요. 저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글 써도 상위 노출 다 했어요. 그래서 다 가능하고요. 물론 뭐 용량이 큰 카메라 사진 그거 잘 찍으시면 더 플러스 요인이 되고 사람들이 더 클릭은 하겠지만 본질을 가득 채우신 분이 그다음에 제가 카메라 사진을 찍을 때가 옛날에 가끔 업체 직접 방문할 때만 찍었고요. 최근은 거의 대부분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요. 이게 채 1, 2년 안 됐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요. 블로그 어플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PC로 하고 있어요. 쑥쌤은요, 컴퓨터로 글을 쓰시면서 왜 저에게는 그냥 블로그로 써도 된다고 하세요? 핸드폰으로 해도 된다고 하세요? 저 2년 전까지만 해도 블로그로 다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방법이 있는데요. 자, 바로 따라오세요. 글쓰기를 누르면요. 여기 저장 옆에 보세요. 몇 개 보이시나요? 99개 플러스. 여태까지 제가 저장한 글이 99개 플러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글을 이렇게 저장을 해 놨는데요. 사진만 이렇게 저장을 해 두었고요. 제가 시간이 남는 어느 날이 있다면,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딱히 글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 좀 당장 부담이 돼 가지고 뭘 써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저장한 글이 있기 때문에 쉴 때는 팍 쉬어 두고요. 좀 시간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좀 이 등수라든가 뭔가 조회수라든가 좀 더 노력을 해 봐야겠다. 우리 7일 동안 있으면 하루 이틀은 그런 마음 드는 날 있잖아요. '아 노력해 보자. 그래도 하루라도 더 해 보자.' 이런 마음 들 때 있죠.
그런 날에 바로 저는 이 모아둔 글을 짜자작 씁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부터 모집 공고를 올려야 됐어요. 근데 모집 공고 같은 경우는 많이 보시긴 하지만 에드포스트 클릭률도 일어날 리가 거의 없는 글들이고, 그다음에 이게 방문자를 뭐 이렇게 올릴 만한 글들은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것들 신청 방법이나 이런 게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평일에 모집 공고를 올렸더니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를 딱 반짝 쉬고 일요일 날에 여태까지 모아뒀던 저장글들 중에 쓸만한 글을 한 4개, 5개를 촤자자작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발행 시간은요, 총 5개의 글을 발행하는데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글을 이미 썼던 글인데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다이소에서 샀어요. 다이소에서 샀고, 그다음에 이제 다이소 어플 중에 다이소 몰이 있어요. 그건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사이트. 그다음에 샵 다이소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여러분들 다이소 근처에서 그냥 배달이 온다거나 아니면 그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걔네 배달 업체에서 배송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샵다이소 어플을 깔면 굉장히 간편하게 배송비만 내고 다이소 제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온라인몰이랑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상품을 주문해서 받아봤는데요. 제목을 어떻게 지으면 될까요? 우선 다이소에서 주문했기 때문에 다이소라고 써도 되고, 또는 샵다이소라는 어플에서 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샵다이소 어플이라고 쓰기도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얘 이름이 딱 봤을 때는 뭐라고 써 있냐면 다 이 패키지 안에 힌트가 있어요. 미니어처, 과일 가게 세트, 미니어처 가구, 미니어처 소품, 미니어처 과일 가게, 미니어처 욕실 세트, 미니어처 가구 소품 위에랑 똑같죠? 그래서 2가지를 샀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만 일단 생각을 해보면 가게, 자, 미니어처 과일 가게 세트. 제목 잡기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사진 편집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사진이 예쁘고 그걸 꾸미는 것도 결국 플러스 요인이에요. 반드시 기본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이 되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동영상을 넣은다든가, 아시죠? 저 네이버 TV 수입도 내는 거. 근데 동영상도 수입을 분명히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가장 처음에 기초, 본질부터 쌓으셔서 방문자 수를 늘리고 500에서 1000까지 가는 건 충분히 키워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저는요, 그래서 편집을 굉장히 간단하게 하고요. 하루에 글을 오히려 많이 쓰는 거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하루에 1개 정도는 쓸 것 같고요. 일주일 내내 쓰면 지치기 때문에 내 컨디션을 조절할 때는 저는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정도 1일 1포스팅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자, 사진을 저는 불러온 다음에요.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찍은 사진들이 주르륵 뜹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위치 변경이 되고요. 저는 딱 그냥 필터, 클리어라는 거, 요거 쓰면 굉장히 깔끔해지거든요. 많이 쓰면 굉장히 너무 쨍해가지고 한 60%? 뭐 이 정도 넣으면 티 안 나고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저녁에 어둡게 찍은 사진은 70% 이상 조금 올려줘야 되고요. 요거 하나, 두 번째, 서명. 딱 저는 2가지만 넣습니다. 서명은요, 없으신 분은 그냥 여기에서 블로그 주소 그냥 박으셔도 돼요. 이거는 자기 사진을 그냥 지키는 거예요. 이게 내 사진이다. 도용을 못하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집, 책 같은 경우, 장난감 고가의 상품인 경우에 사람들이 이걸 중고나라에 조금 사진을 가져가서 사기를 좀 치는데 좀 이용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좀 인식이 없고 블로그를 안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본인 물품이 아니고 이제 그걸 준비해서 사진을 찍기가 까다로우니까 블로거들의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카페에도 종종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지만 이게 도용이 돼서 나쁘게 이용되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 사진은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소를 넣다가요. 주소 말고 나를 그렇게 노출하고 싶지 않다라는 분은요. 미리 캔버스라던가 캔바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이렇게 본인이 어떤 메시지나 닉네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딱 들어가거든요. 넣고 싶은데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모든 사진에 넣어서 완료. 저는 요것만 합니다. 만약에 사진이 정말 막 삐뚤삐뚤하고 그러면은 수평이라던가 자르기 깔끔하게 해주시면 더 예쁘긴 해요. 자, 참고로 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저는 편집은 그냥 이걸로 끝내기 때문에 글 5개 쓰는데 2시간이면 뚝딱 끝나요. 물론 저도 굉장히 공들이는 글은 있습니다. 제 시간을 기준으로 잡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좀 더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자, 제목 키워드를 잡았고요. 이대로 본문에 기술하면 그대로 그냥 글이 끝납니다. 설명을 하면요. 제가 보통 권유하는 거가 각 키워드를 최소 3-4번 이상
그다음에 보통 5회 정도는 써 주시되 각 키워드 단어가 10회는 안 넘어가게 절대 해 주셔라. 왜냐? 20회 넘어갈 경우는 내 글이 좀 스팸성 키워드로 너무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서 누락이 될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평균, 평균. 저는 보통 5 회로 거의 맞추는 편이에요. 최대 5 회. 반드시 조심 이거는. 자, 키워드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다이소, 샵 다이소 각각 반복을 해 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표시를 해 볼게요. 자, 다이소 다이소에 갔는데 아니면 다이소 물건을 다이소 미니요. 가게를 세트를 사고 싶었는데 저희 집에서 다이소 가게가 좀 만만치 않아요. 교통이 불편해요. 그런데 샵 다이소 어플을 발견했어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을 하는데 각 키워드를 되게 부드럽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 발견하셔야 돼요. 뭐요? 다이소라는 단어랑 샵 다이소라는 단어랑 결국 5번씩 쓰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다이소가 총 10번이 되네요. 그죠? 그랬을 때는요. 가장 좋은 건요. 사실 얘가 컴퓨터기 때문에 단어를 다 읽어요. 그래서 다이소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우시는 걸 초보자들은 좀 많이 추천을 드려요. 왠지 아세요? 초보자분들은 쓰다 보면 설명하다 보면 다이소 또 다이소 또 다이소 추가적인 단어 설명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20회 넘어가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봐요. 근데 종종 있을 때 운나무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키워드가 너무 과다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Where is post에서 그 글 순위 보잖아요. 막 한 50이 60이 잡혀요. 그리고 누락 안 되면 다행이지. 근데 50이 60이는 거의 조회량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요렇게 잡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두 번째 약간 쪼끔 어려운 얘기인데요. 다이소라고 치면요. 정확하게 제목에서 딱 우리 블로그 글부터 볼게요. 뷰 블로그 글만 볼게요. 다이소가 제일 먼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쪼끔 더 우선적으로 뜹니다. 왜요? 얘는 샵 다이소가 다이소인지 '어머 맞아. 다이소 어플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아니라 데이터로 쌓아요. 그래서 다이소 하면 일단 다이소가 가장 딱 정확하게 반복하고 들어간 애를 딱 상위 노출을 순서대로 해 주고요. 물론 이 사람이 지수도 되게 높아. 재료 시간 막 반응도도 너무 어마무시하고 막 이러면은 샵 다이소라고 쓴들 다이소 어플이라고 쓴들 상관없는데요. 보통 기본은 이래요. 자, 샵 다이소로 검색해 보세요. 샵다이소라고 하니까 샵다이소 뜨죠. 물론 요거는 무슨 청년일보 이렇게 체크 표시는 어떤 공식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당연히 이길 수가 없거나 뭐 옛날 글도 뜨고 그렇긴 하니까 요거는 패스하고 보세요. 블로그 글만 볼게요. 다 샵다이소 어쨌든 요렇게 붙어져 있죠. 샵다이소 어플 요렇게 붙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자 요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다이소도 뜨고 싶고 샵다이소도 뜨고 싶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초보자분들이 되게 이 생각까지는 잘 안 하시는 건데 여러분 블로그 며칠 하고 끝내실 거예요? 한 달? 30일? 저는 5 년, 6년 할 거고 앞으로도 더 블로그 세상이 망할 때까지 제가 정말 뭐 진저리가 나서 안 할 때까지 하고 싶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샵다이소 쓰고 일 주일 후에 다이소 쓰셔도 돼요. 꼭 오늘 하루에 이거를 꼭 다 끝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 샵다이소 어플 그다음에 아까 찾아보니까 샵다이소 배송이라는 게 또 연관돼서 잡히더라고요. 어플 배송. 그러면 어플 배송 이렇게 5번씩 넣어도 되고요. 가장 좋은 건요. 이렇게 자동으로 뜨는 단어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플이 아니라 배송이고. 물론 이거는 또 키워드 마스터로 만약에 찾아보면 의외로 샵다이소 어플 검색량이 좀 해볼 만해 경쟁이 해볼 만하다는 건 검색량은 쪼끔 그래도 쪼끔은 나오는데 어쨌든 문서량이 내가 덤벼볼 만해. 최신 글도 좀 날짜가 어쨌든 최신순으로 띄워 주거든요. 근데 최신순도 적어. 이러면 해볼 만해요. 근데 고거랑 그래서 네이버 검색이랑은 다른데요. 우리가
하지만 저도 블로그를 글 계속 쓰고 있지만 모든 걸 다 퍼펙트하게 매일매일 글을 쓸 수는 없어요. 제가 2시간 만에 글을 발행했다는 건 사실 한두 개는 그냥 원고료 받는 거고 하니까 적당한 상위 노출, 적당한 키워드 등록 정도만 좀 염두를 하고 글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글들을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훨씬 방문자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법은요. 제목에 키워드 반복은 되도록 안 하면 좋고요. 만약에 꼭 해야겠다 싶으면 2개까지 하셔가지고 최대 10회는 안 넘어가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거를 체크하는 방법은요. 컨트롤 F. 자, 컨트롤 F 눌러볼게요. 여기 찾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소라는 거. 자, 누가 물어보시거든요. 아, 제목에 들어간 단어 다 체크해야 되나? 네. 세트, 과일 가게, 미니어처, 어플, 배송, 샵다이소 다 쳐봐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계속 요거를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그냥 쭉쭉 돼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제가 하는 방법을 술술술 그냥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되면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그러니까 굳이 내가 치는데 조금 요 2개, 3개 지금 총 3개의 키워드가 들어간 상황이에요. 샵다이소 어플은 꼭 요렇게 같이 뜨기 때문에 꼭 같이 써야 돼요. 샵다이소 어플. 샵다이소 배송, 샵다이소 배송 5번 쓸 거예요. 어플 5번 쓸 거예요. 미니어처 과일가게 세트 5번 쓸 건데 이때 이게 너무 길어서 저는 타다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더라고요. 쟤를 복사해버렸어요. 그래서 샵다이소 배송을 받았는데요. 샵다이소 배송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제가 그냥 막 써볼게요. 지금 이거는. 그다음에 어플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니어처 가게 과일 가게 세트랑 그다음에 욕실 세트를 찾았어요. 제가 산 거가 이제 2가지니까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하다가, 미니어처 가게 세트가 속을 열어봤더니, 되게 가성비가 괜찮아요. 3,000원밖에 안 하고요. 실바니아에서도 호환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썼어요. 영희 집에. 요렇게. 저는 요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고요. 그래서 사진글 할 때 하나 여기다 넣어요. 그다음에 둘 여기다 넣어요. 그 다음에 한두 번 그냥 마음대로 막 써요. 그 다음에 또 넣고 마지막에. 그러면은 한 5번이 채워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그거 물어보셔요. 자, 글을 쓸 때 중앙 정렬을 할까요? 아니면 왼쪽 정렬을 할까요? 자, 보세요. 얘는 중앙 정렬. 이렇게 짧게 하실 거면 중앙 정렬 괜찮아요. 근데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이게 성격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길게 쓰는데요. 핸드폰 패드 비율이 요즘엔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의로 이렇게 띄우시잖아요. 그럼 어디 핸드폰에서는 여기에서 잘리고 저기서 잘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비율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중앙 정렬을 하시려면 왼쪽 오른쪽 되게 여백을 많이 넣고 이렇게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차라리 저처럼 왼쪽 정렬을 하셔가지고 그냥 쭈루룩 뭐 샀는데요. 이렇게 알아서 하시면 그럼 알아서 얘가 띄워지기 때문에 왼쪽 정렬로 해서 그냥 띄지 말고 문장 한 문단으로 한 문장이 아니라 한 문단으로 해서 사진 하나 한 문단 2-3문장 정도 쓰거든요. 저는 사진 하나 한 문단 제 거 참고만 하세요. 저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쓸 때 보는 사람이 되게 그냥 그게 도움이 되고 편리하게 보고 술술술 읽히려고 쓰지 꼭 한 문단 3-4문장 들어가야 돼.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래서 정렬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우측 이거 꼭 보세요. PC 화면 한 번 더 누르세요. 모바일 화면. 꼭 글은요, 모바일 화면으로 쓰세요. 왜냐하면 일단 핸드폰 비율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 핸드폰으로 보이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글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루에 막 4-5개도 발행이 문제가 없어요. 매일매일은 근데 못해요, 지쳐서. 근데 요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마스터. 키워드 마스터를 이용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는 방법까지는 제가 동영상에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그걸로 꼭 찾으시는데, 자, 요것만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할게요. 샵다이소 배송 한번 체크만 해보자고요. 샵다이소 배송 조회수 20, 총 30일간의 조회수예요. 하루에 한 개도 조회가 안 되네요. 이틀에 한 번 조회가 될까 말까요? 와, 이거 조회수 너무 낮아요. 저는 이거 안 할래요. 자, 샵다이소 어플 한번 해볼게요. 샵다이소 어플. 어머나, 이것도 너무 조회수가 낮아요. 그러면 샵다이소를 해볼게요. 샵다이소.
샵다이소 25,000원. 오, 괜찮은데 너무 세요. 30일로 나눴을 때 너무 세요. 아니나 다를까 2022년 1월, 2023년, 2022년도에서 2023년, 최근 한 5, 6개월 글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초보자분들은 상위 노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자, 다시 찾아볼게요. 다이소 샵. 오, 좀 작아졌어요. 좀 작아졌어요. 샵 다이소 픽업. 음, 진짜 생초보. 이번 달에 만드셨다. 글 이제 처음 쓰신다. 나 방문자가 100 좀 안 된다. 그럼 조회수 100단위.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사시는 게 뭘 사실지 모르겠어요. 뭐 사시는 거 요것도 괜찮고. 다이소 배달, 물건 검색, 다이소 십자수, 보석 십자수, 다이소. 저는요, 이거 미리 체크해보고 일부러 사기도 해요. 경인 1센터. 이게 보통 다이소 샵에서 배송하면 여기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걸로도 검색하나 봐요. 샵 다이소, 다이소몰 차이.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네. 그 다음에 뭐 혹시 모르니까 이것까지 다 해볼게요. 어머나, 재고조회 재고 확인이 이렇게 많네요.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왜냐하면 문서수가 여러분 굉장히 작고 반대로 조회량이 굉장히 크면 좋거든요. 당연히 좋죠. 내가 접근, 경쟁하기에는 싸워볼만 한데 조회수가 크니까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안전하게 아예 다 100단위로 들어가면 더 좋고요. 자, 여기에서 강한 거 빼볼게요. 20 뺄게요. 30 이하는 빼주세요. 30까지는 하루에 한 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상에 떠야지 가능한 문제예요. 첫 번째 떠야지 가능해요. 여러분들 검색하잖아요. 그럼 아까 그 조회수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벌써 내 화면 눈에 5명이 보이는데 누구 누를지 어떻게 알아요? 자, 20도 뺄게요. 얘도 뺄게요. 얘도 뺄게요. 15,000 뺄게요. 15,000 뺄게요. 자, 여기 중에서 골라서 초보자분들은 100단위 2개, 3개 합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수급들 한 2, 300 방문자 수 넘어가시는 분들, 500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 100단위, 그 다음에 하나 2개 이제 1000단위 같은 경우 이렇게 2개 넣어갖고 총 3개를 넣어보면 돼요. 자, 단어 반복 없이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소, 샵 다이소 픽업, 다이소 십자수, 뭐 하나 아무거나 100단위, 하나 아무거나 하나 고르시면 돼요. 저는 뭐 샵다이소 픽업? 그러니까 요것도 두 가지 공략이 있는데요. 아예 제일 작은 거, 나 당연히 무조건 좀 10위 안에 되겠다. 요거를 제일 앞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좀 센 거, 강한 거를 제일 앞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제목 제일 앞이 포인트 점수, 그러니까 중요도가 좀 높게 책정이 되어요. 제일 앞이. 그래서 저는 전략을 할 때 아예 안전한 거 제대로 딱 1순위 박히게 하거나 제일 강한 걸 어떻게든 다 5위 안에 어떻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공략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거는 경험적인 판단이라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해보시면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조금 안전한 것도 좀 권유를 드려요. 샵, 다이소, 픽업, 뭐 사실래요? 보석 십자수 사실래요? 짱구 파우치를 사실래요? 뭐 사실래요? 사고 싶은 걸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보석 십자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픽업, 재고, 교회, 하는 방법, 명인 입센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팁이라고 써도 되고, 뭐 추천이라고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써요. 그러면 다이소 픽업 5번, 샵다이소 픽업 5번 본문에 녹여주시고요. 재고조에 5번 녹여주시고요. 얘는 키워드 아니죠. 하는 방법은 패스. 경인 1센터 5번 녹여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러면 상위노출 돼요. 방문자 수 올라가요. 방문자 수 1000이요? 뭐 공감 100 때려야 되고 댓글 100 때려야 되고 아니요. 그냥 키워드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생각하는 능력, 이 경험만 쌓이면 돼요. 자, 오늘은요. 제가 글 쓰는 방법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따라 하시고 자꾸 생각을 하시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오늘부터 이 방법으로, 이 마인드로 장착하시는데요. 자, 각자 조금 속도나 달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오늘 개설해서 첫 글을 쓰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5개월, 6개월 동안 어떻게든 뭐든지 어쨌든 옆에서 보고 배운 것 있으신 분이 있거든요. 다 달라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나랑 한 달 후의 나랑 비교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유튜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모두 블로그 수익화 성공하고 성장하시길